안녕하세요. 호주역 클럽 여러분. 카이본 무사입니다. 네, 느낌상 굉장히 오랜만에 동영상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2주간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랜에 좀 변동이 생기신 분들 케이스를 핸들링 해오던 것들을 좀 팔로우업을 하느라 조금 많이 바빴어요. 네, 그래서 뭐 제 동영상을 아주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지는 않겠지만 제 스스로 좀 압박감이 들어오네요.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네, 항상 그렇듯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고, 또 주말이고 해서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오늘은 조금 무겁지 않고, 조금은, 아, 가벼운, 조금 심플한 이슈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음, 이거 세 가지만 피하면 여러분들이 호주 유학 후 이민 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호주 유학 후 이민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요 세 가지만 피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가깝게 근접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세 가지 토픽을 좀 갖고 와봤어요. 뭐 부연 설명 많이 하지 않고 바로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카더라 통신을 카더라에게 확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카더라 통신 많이 있죠. 호주 유학 후 이민 진행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런 것들을 느끼실 텐데, 우리, 호주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희 호주 유학 클럽도 그 중에 하나겠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사실 이 카더라 통신의 온상, 근원이라고 할까요? 진원지? 이게 인터넷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서 이러이러한 소문이 파생이 되면 이것들이 사람의 입을 타고 또 손을 거쳐 어떤 루머로까지 확장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올바른 정보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다시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세요. 뭐 호주야 클럽 같은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 와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진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 카더라 통신이 인터넷에서 나왔는데 인터넷에 있는 다른 누군가, 익명성을 가진 다른 누군가의 이게 맞나요라고 확인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예를 들면 요리나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면 Job Ready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게 되시죠. 기술 심사를 진행을 1년 동안 하시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 TRA에서 주관하는 그 Job Ready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이러이러한 걸 읽었는데 이게 맞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그 인터넷에 있는 사람에게 컨펌을 받는 게 사실 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TRA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가 돼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고 싶다 하면은요. 그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방금 전에 들었던 뭐 잡 레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은 TRA에 문의를 해야 돼요. TRA에다 문의를 하는 게 약간 귀찮고 수고스럽고 또 영어로 물어봐야 되니까 좀 부담도 되고 그렇다 하면은요 TRA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Job Ready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찾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 포탈 들어가면은요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만 정독을 하신다라고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약간 귀찮아서 이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확인을 해주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확인을 해주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이게 저는 정말 이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누가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 자기 위로를 받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익명의
컨펌을 받고 이걸 안심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반드시 뭐 잠레디 프로그램이 뭔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TRA에 문의를 하시고, 아니면 이민법에 대한 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수고스럽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문의를 하시고, 공부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은 뭐 가장 가깝게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스튜던트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이 등록을 하셔서 유학을 진행하셨던 유학원에 물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신력 있는 곳에다가, 그리고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 물어보셔야지, 그냥 인터넷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라고 하면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수고스러움을 거부하지 마시고 약간의 수고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으셔갖고 그 답이 제시하는 어떤 그 패스웨이로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목표한 그 결과물을 얻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정말로 많이 느낀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제 친구가 하나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질문을 줘서 그 답은요, 사실 명확하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뭐 이게 간단하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야 조금 낮긴 한데, 어떤 그 명확한 이민법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답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분의 백그라운드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컨디션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질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yes, no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 친구가 가니까 거기다 그냥 하나 이렇게 얹어서 물어보면 뭐 좀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주시는 걸 텐데, 사실 이렇게 얻은 답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 갈 때 이렇게 얹어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맹신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가시다가는 나중 가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그 컨디션과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본인이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질문 하나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기 좀 뭐하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딱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유료 상담 같은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 라고 하면은요, 진짜로 요거 하나만 정말 알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적어도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뭐 이민 법무사님이나 이민 변호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양해를 어느 정도 구하시고 좀 예의를 갖추신 이후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간단하게 주실 수 있는 답을 인색하게 안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꼭 무슨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이렇게 질문하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직접 찾아뵙긴 좀 힘들고 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를 좀 전화로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들 흔쾌히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발 본인의 일을 친구한테 맡겨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명확한 답을 얻으시기 굉장히 힘드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토픽은요. 조금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상담자분이 원하시는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굉장히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호주 유학 부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조건이 만족이 돼서 호주 이민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도 제가 바라는 일이에요. 뭐 좀
시쳇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저도 돈을 더 많이 벌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비자를 진행을 하시길 원하시면서 그 자신이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원하시고 이미 답은 정해 놓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아니 왜 안 된다고 해요? 내가 호주에서 공부도 다 했고 경력도 이만큼 쌓았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그거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면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냥 나는 비자가 돼. 내 친구, 나랑 같이 학교 다니는 내 친구, 나랑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 공부해서 졸업해갖고 저 친구는 비자 됐는데 나는 왜 안 된다고 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든 어플리컨트가 아까도 뭐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긴 한데 조건과 상황이 다 달라요. 아무리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과정을 공부했어도 동일한 조건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히나 이제 스폰서십까지 같이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왜냐면 고용주가 같은 고용주일 수도 있겠지만 고용주가 다른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만족이 안 되는데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를 기분 나빠하시고 화내시거나 뭐 심지어 저한테 화를 내신 분도 계세요. 뭐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민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안 됐을 경우는 사실 비자를 받기 힘드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친구는 받았는데 왜 난 안 된다고 하냐 라고 해서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회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찾는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거는 어디 가서 이제 그 룰렛 돌려하고 화살 던져서 딱 찍히는 상품 뽑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될 수 있으면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비자를 안전하게 받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이 다 뭔가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나한테 긍정적인 대답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혹은 조건이 부합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올바른 어떤 리액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카더라 통신이라던가 뭐 법무사 만날 때 어떤 질문 이렇게 뭐 하나 끼워 넣기 질문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본인의 어떤 상황을 판단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호주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게 영주권을 딴다는 게 내가 떼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안 되는 것을 눈가림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스펙을 갖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갖추고 그 다음에 이민법 지금 현재 내가 이민을 할 때 당시에 이민법이 어떠한 조건을 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민법의 변화라던가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또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의 본인의 그 어빌리티, 케이퍼빌리티를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진리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항상 무거운 주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그냥 사는 얘기 비슷하게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유익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이제 또
호주가 겨울이 찾아오고 있어서 좀 마음 한구석이 좀 춥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항상 꿋꿋하게 열심히 본인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 꾸준히 잘 해주시고 또 항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